2004년 1월 8일 일본의 늦은 밤 11시 40분경 한 여성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통근 경로에서 환승을 마친 후 그녀는 빈 좌석에 앉아 지친 몸을 잠시 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졸다가 눈을 떠 창밖을 확인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보던 도시의 풍경이 아니었고 기차는 이미 20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안감을 느끼고 당시 일본에서 인기가 많았던 투채널이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재의 상황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투채널은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특히 비정상적이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국의 DC 인사이드와 비슷한 이 커뮤니티는 실시간 소통을 통해 사람들이 다양한 사건에 대해 도움을 주고받는 곳이었습니다. 하스미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그녀의 게시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소에 이용하던 기차를 타고 있는데 방금 전부터 20분 넘게 역에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보통 5분 안에 멈추거나 길어도 7, 8분 안에는 정차하는데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저 외에도 승객이 5명 더 있는데 모두 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별일 아니라고 여겼고 잘못 탔을 것이라며 기관사에게 가보라는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조언대로 기차의 앞쪽 기관사실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려고 했으나 내부는 가려져 있었고 어떤 움직임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은 매우 조용했고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게시글을 통해 상황을 설명하며 여러분 말대로 잘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고 이상하면 다시 조언을 구할게요. 라고 남겼습니다. 그때 기차는 터널에 들어서기 시작했고 바깥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덮였습니다. 터널을 지나며 그녀의 불안감은 점점 커졌습니다. 잠시 후 기차는 터널을 통과하고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차가 곧 멈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풍경은 지금껏 보지 못한 산과 초원으로 퇴근길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의 초원은 넓고 끝이 보이지 않았으며 그 넓은 공간이 주는 고독감과 불안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차가 멈추자 그녀는 역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역의 이름은 키사라기 역이었습니다. 이 역은 그녀에게 낯설었습니다. 게시글에 지금 키사라기 역에 멈춰 있는데 내려야 할까요? 처음 보는 역입니다. 라고 남기자 사람들은 내리지 마세요. 이상합니다. 또는 아니요. 지금 내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와 같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국 기차에서 내렸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기차 문이 닫히고 기차는 떠나버렸습니다. 역은 무인역처럼 보였고 어둠과 고요함만이 주변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섬뜩한 느낌이 그녀의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키사라기 역을 검색했지만 일본 어디에도 그런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키사라기 역이 맞나요? 인터넷에 그런 역이 없다고 나오네요. 등의 댓글이 이어졌고 어떤 이는 키사라기라는 단어가 일본어로 귀신을 의미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더욱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어디일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녀는 점점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 이야기를 믿지 않기 시작하며 거짓말 아니에요. 이 게임을 너무해서 현실과 헷갈린 거 아니에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정말 그 역이 존재한다면 이전 역과 다음 역의 이름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라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역과 다음 역의 정보는 어디에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의 GPS를 사용해 현재 위치를 확인해보려 했지만 GPS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연결은 되었기 때문에 커뮤니티와의 소통은 가능했지만 근처에는 산과 들판뿐이었고 택시나 공중전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광경에 그녀는 더욱 불안해졌고 자신이 현실 속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세계에 빠져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지만 부모님은 키사라기 역이 어디인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지도를 찾아보고 오겠다고 했지만 왠지 모를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곳이 정말 현실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엄습하는 두려움 속에서 이곳이 실제하는 장소인지 아니면 악몽의 한 부분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스미는 경찰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이 키사라기 역에 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장난 전화로 여겨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철로를 따라 걸으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철로를 따라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스스로 중얼거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선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북소리와 종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두려움에 뒤돌아볼 수 없었고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점점 어둠이 짙어졌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쫓아오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못한 채 그녀는 계속 선로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약 10m 앞에 한쪽 다리가 없는 노인이 나타났다가 곧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의 모습은 너무도 생생했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너무 두려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북소리와 종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계속 걸어갔고 결국 이사누키라는 터널에 도착했습니다. 터널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웠고 그녀는 오직 출구만 바라보며 터널을 지나갔습니다. 터널 안은 숨막히는 어둠과 적막으로 가득했고 마치 그녀를 집어삼키려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불안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이 터널을 지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그 남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남자는 매우 친절해 보였고 그녀의 상황을 들은 후 자신도 길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히나라는 지역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히나는 그녀가 타고 온 경로와 연결되지 않은 시즈오카현의 지명으로 약 10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히나는 그녀가 알고 있는 어떤 지명과도 맞아떨어지지 않았고 그가 말하는 곳은 그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근처의 비즈니스 호텔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그의 친절한 태도와 침착한 말투 덕분에 안심하고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타기 전 그녀는 커뮤니티의 친절한 분을 만나 근처 호텔로 데려다 주시기로 했습니다. 모두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겼습니다. 하지만 차를 타고 가면서 그녀는 이 호텔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먼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반대 방향으로 1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커뮤니티 사용자들도 점점 더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터널에 사람이 있다고요? 이상해요. 얼른 차에서 내려요. 라는 댓글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남자에게 질문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은 점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점점 더 불안감을 조장했습니다. 차는 점점 산 쪽으로 향했고 도로는 점점 좁아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휴대전화의 배터리도 거의 다 닳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이상해지자 그녀는 틈을 찾아 도망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고 차 안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탈출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식은땀으로 젖었고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남기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 하스미의 게시글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2채널에서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키사라기 역에 대한 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연 사실일까요? 당시 일본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고 키사라기 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기차에서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고 깨어나면 무인역에 도착한다는 것. 둘째, 시간이 현실 세계와 맞지 않는다는 것. 셋째, 휴대전화는 작동하지만 GPS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 넷째, 북소리와 종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 그리고 사진을 찍어도 빨간 선만 찍히는 등 키사라기 역을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는 일정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포스러웠던 경험들을 하나둘 나누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추가했습니다. 만약 키사라기 역에 도착한다면 절대 기차에서 잠들지 말고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며 누군가 말을 걸 때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합니다. 키사라기 역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이 세계와 저 세계의 경계에 서서 현실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경험한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그 공포는 우리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하스미는 과연 현실과 다른 세계에 갇힌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이었을까요?
그 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후에도 많은 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키사라 기억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스미가 겪은 일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수많은 해석과 추측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큰 공포이자 매력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과 두려움을 느끼며 이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을 더해갑니다. 하스미의 이야기는 마치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선 것처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한 미지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채 아직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